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하철 역사 계단을 보면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리프트가 장착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간에 위태롭게 의지해 있는 휠체어 리프트는 각종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장애인들이 휠체어 리프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출근길을 재촉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모여드는 종로 3가역. 좁고 가파른 계단 위로 휠체어 리프트가 펼쳐지고 아슬아슬하게 그 위로 오르는 이라나 씨. 난간에 의지한 채 공중에 뜬 휠체어 리프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위태롭게 안내인까지 크게 울려가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올라야 하는 휠체어 리프트. 종종 고장이 발생하고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위험천만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기는 리프트 타는 걸 망설여지고 리프트가 있는 역은 피해서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는 역을 찾아서 가기도 하거든요. 광화문역으로 나선 김명학 씨는 고장으로 작동을 멈춘 휠체어 리프트를 바라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계단 위에 우두커니 멈춰버렸습니다. 원인은 안전바의 스위치 고장. 1시간여 넘게 기다린 끝에 수리가 마무리됐지만 김명학 씨는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신고를 해서 장애 조치 출동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 급하시면 일단 저쪽 반대편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속 계실 겁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저기 리프트는 너무나 약하고 이동할 때도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가잖아요. 어차피 리프트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22일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시내 지하철 11곳에서는 휠체어 리프트에 몸을 맡긴 장애인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광화문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시설로 광화문역을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시민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십시오. 최근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동선 미약보 역사 승강 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식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사는 27곳, 현재 설치 중인 3개 역을 제외하고는 불과 6개의 역만이 엘리베이터가 설치 가능할 뿐 광화문, 까치산, 상일동역 등 18개 역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는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예산 배정의 가치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공사하는가 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명확하게 다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된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에 잠시 투덜대는 순간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위험한 일상이 되고 있는 휠체어 리프트. 예산이나 구조적 어려움보다 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되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짜리 아이를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수차례 집어 던졌다는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같이 놀던 아이들은 놀란 듯 조용해집니다. 잠시 뒤 교사는 다른 아이를 머리 위까지 들어올려 다시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마치 빨래를 타는 것처럼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같은 방에 있는 교사는 말리기는커녕 고개조차 돌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발 부분의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배기 남아가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다리가 아프다며 걸음을 걷지 못하자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겁니다. 보육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면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취침 시간인데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화가 나 폭행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이들이 폭행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가 올 한 해 권리 옹호 활동에 대한 보고대회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보고대회에서는 한 해 동안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에 노력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한편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가 진행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진행된 선거 접근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촉구됐으며 국가 자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좀 더 적극적이고 규정으로 명시된 정책 마련이 당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과 장애 등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식약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부작용 원인 조사와 피해 구제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운영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해 부작용의 원인을 증명해야 했던 불편함과 최대 5년까지 소요됐던 소송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 뇌혈관 질환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 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보장 범위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심장과 뇌혈관 질환은 이번에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와 혈전 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 또는 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온기를 전하려는 이웃들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장애인과 노숙인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콘서트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잊게 하는 따뜻한 국물에 김밥 한 줄. 서로의 끼니를 챙기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드림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마련한 제6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과 나눔의 콘서트 현장입니다. 곧 있을 공연에 한껏 들뜬 이들이 막바지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신 분들이요, 더 기뻤으면 좋겠어요. 내 공연을 보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날 공연은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과 노숙인들을 위해 재능 기부로 준비했습니다. 드림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애인들과 유명 성악가, 합창단 등 출연진이 바쁜 시간을 내어 공연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 되고 또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의 마음이 하나둘 모여 함께 만든 만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몸짓을 통한 특별한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연 것인데요. 박광일 기자입니다. 달콤한 선율이 공연장에 흐르고 발레리나들의 우아한 몸짓이 펼쳐집니다. 한 봉사단체가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중 하나에 속하는 호두까기 인형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문화예술 쪽을 좀 접하기 힘든 우리 좀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이런 발레 공연을 자선 공연을 후원함으로써 그런 취지로 이번 공연을 열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은숙 자원봉사 애원 이사장과 최규옥 복지TV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아동,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등 10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우리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이날 행사에서는 유니버셜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유니버셜 발레단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에 맞춰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초청해 왔으며 지금까지 5만 10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희망 온돌 사업에 지난 1년 동안 36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약 94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억 원 정도 늘어난 후원액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르완다, 티베트 등 12개국과 130여 편의 동화가 수록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모바일 앱이 개편됐습니다. 그림동화는 한국어와 영어, 현지 언어로 제공되며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올리볼리를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2014 슈퍼블루 캠페인이 서울 명동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가두 홍보는 슈퍼블루와 함께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슈퍼블루 캠페인은 코발트 블루 컬러의 운동화끈을 상징물로 하며 푸른색은 희망을, 운동화끈은 스스로 신발끈을 묶고 일어나겠다는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결혼 이민 여성 우리말 웅변대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시 여성발전기금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9명의 결혼 이민 여성이 연사로 나서 한국으로 시집 오게 된 동기와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등 결혼 이민 여성의 삶의 애환과 에피소드 등을 웅변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 남부소방서가 지난 2013년부터 관내 기관, 기업체와 사회공헌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피 세이프 하우스라는 슬로건으로 펼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은 올해 5세대의 도배와 장판, 노후전기 배선 교체, 단독정보형 화재 감지기 설치 등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는 남부소방서와 포스코 건설, 포스메이트, 한국기아대책기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함께했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의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WBC 복지TV 공주지사가 개소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복지TV 공주지사 개소식에는 최규옥 복지TV 회장을 비롯한 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장학증서 전달식과 인기 연예인들이 함께하는 한마음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김기태 공주지사장은 어려움에 놓인 장애인과 어르신 등을 찾아 힘이 되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서 12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소재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베리어프리 영화는 시청각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을 설명해주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한글 자막을 넣은 영화입니다. 장애가 영화 보기에 문제가 되나요라는 주제로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로 문의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 후원관리팀에서 해외 결연 파트 편지 발송 및 번역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간단한 영한 번역 및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고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여 동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 가능한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이브 더 칠드런 후원관리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서울시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 2달간 중증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이동 빨래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었던 세탁을 수거에서 배달까지 지원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세탁 차량 추가와 낡은 이불 교체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불처럼 크기가 큰 대형 빨래의 경우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보다 필요했을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 빨래 서비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